네, 3차입니다.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본 모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본 모듈은 매트플랫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시각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런데 어, C는 통계적 데이터 시각화에 특화가 되어 있고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과 연동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샘플 코드로 아, 튜토리얼 할 건데 이제 그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주어진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거를 이제 같이 볼 겁니다. 그리고 시본 자체가 이미 약간 고도화된 코드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이렇게 간단한 코드로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 그래프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급이라는 거는 매트플란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굉장히 이제 고도화된 그런 그래프 툴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시본과 매트플란 라이브러리의 관계는 시본은 사실 내부적으로 매트플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간단한 문법으로 고급 시각화를 제공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튜토리얼로 우리가 붓꽃 데이터셋을 이제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그림도 그려보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 아이리스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150개의 샘플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 머신러닝에 사용하기 되게 좋은 그런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면 X 베리어블, Y 베리어블이 있는데, 그러니까 X는 특징을 의미하는 거죠. 세 개의 특징과 Y는 이제 이 클래스를 의미를 하는데 세 개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네 개의 변수와 세 개의 클래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자, 그 붓꽃의 세 가지 품종은 세토사, 베르시칼라, 버지니카 이게 세 종류고요. 주요 변수 네 가지는 세팔 랭스, 세팔 위트, 페이탈 랭스, 페이탈 위스입니다. 각각 의미는 꽃받침 길이, 꽃받침 너비, 꽃잎 길이, 꽃잎 너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리스 데이터를 이제 로드를 해야겠죠. 자, 일단 데이터 로드하는 것부터 해볼 건데요. 임포트, 임포트 시본 S SNS. 이제 이 시본 모듈을 가져온다는 뜻이고, 이거를 이제 SNS 이름으로, 시본을 이제 SNS 이름으로 가져온다 이런 뜻이죠. 자, 아이리스 데이터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1, 2차 때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이제 딱 이용을 한 거죠.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수치형 변수, 범주형 변수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그 좋은 예제가 됩니다. 자, 또한 시각화 이 데이터의 특징이 뭐냐면 시각화를 통해서 품종별 차이를 관찰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자, 데이터를 로드를 먼저 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SNS 안에 이 샘플 데이터 셋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sns.load 데이터셋 iris를 하면은 이 붓꽃 데이터가 로드가 됩니다. 이게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로드가 된 건데 이 이름을 df로 받아라 이런 거죠.
그래서 df가 어떻게 생겼냐를 먼저 보기 위해서 먼저 df.head를 저번 시간에 배운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팔 랭스, 세팔 위트, 페이탈 랭스, 페이탈 위스, 스페시스. 그래서 처음 네 번째 컬럼은 수치형 변수고 마지막 컬럼 스페시스는 뭡니까? 이 범주형 변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치형 변수, 변주형 변수가 범주형 변수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그릴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어, 그런 이제 이그잼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이제 SNS에 있는 다양한 그림 그리기 툴들을 이제 하나씩 볼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스캐터 플랫을 먼저 이제 사용해서 보겠습니다. 스캐터 플랫은 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두 개의 연속형 변수 사이의 관계를 점으로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그 스캐터 플랫을 아이리스에 적용한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일단 콜앱 화면으로 갈게요. 자, DF 아까 받아온 거를 보면은 이 DF에서 쉐입을 먼저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50,5죠. 샘플이 150개다. 그 다음에 왜 컬럼이 5개죠? 4개의 특징과 하나의 품종을 나타내는 클래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스페시스에 몇 개의 클래스, 이 클래스가 있는지 이거를 총 보고 싶으면은 이렇게 species.unique를 출력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토사, versicolor, virginica 이 세 종류의 클래스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캐터 플랫을 우리가 이렇게 처음으로 그려보는데요. sns.scatterplot x equal 세이팔 length y equal 세이팔 width 데이터는 df 자, 이렇게 했습니다. x의 자리에 이 세이팔 랭스, y의 자리에 세이팔 위스를 넣었죠. 그러면은 x축에 세이팔 랭스, y축에 세이팔 위스가 있고, 그냥 이 150개의 점 각각의 샘플에 대해서 세이팔 랭스와 세이팔 위스의 좌표를 그냥 그려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래프죠. 그래서 분포가 한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세이팔 랭스, 세이팔 위스의 분포를 한 번에 볼 수가 있고 여기서 강력한 옵션이 있는데요. 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휴는 이제 색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색상에다가 지금 제가 스페시스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 출력 결과를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자, 이렇게 세이팔 랭스, 세이팔 위스의 위치를 찍어내는 건 맞는데 이 각각의 종에 따라서 세토사는 파란색 색상으로 점을 찍고 베르시칼라는 요 주황색으로 점을 찍고 벌지니카는 녹색으로 점을 찍고 그래서 사실은 하나의 그래프에서 어 이제 하나의 그래프가 나타낼 수 있는 게 2차원적인 그런 그래프죠. X, Y축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색상까지 고려를 한다면 사실은 색상까지 고려를 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는 3차원적인 그래프가 그려졌다고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페어 플랫이라는 그래프를 또 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 개의 변수들에 대한 관계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각화 방법입니다. 한번 이걸 바로 실행하면 여러분이 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꽃잎과 꽃받침 변수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산점도와 분포 그래프로 동시에 확인할 수가 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총 4개의 변수가 있었잖아요.
그럼 네 개의 X축의 세이팔 랭스, 세이팔 위스, 페이탈 랭스, 페이탈 위스, Y축의 세이팔 랭스, 세이팔 위스, 그다음에 페이탈 랭스, 페이탈 위스. 그럼 4 곱하기 4의 조합이 되겠죠. 그래서 세이팔 랭스랑 뭐 예를 들어 세이팔 랭스 이제 똑같은 것가 있고 세이팔 랭스랑 세이팔 위스 이렇게 그린 게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16개의 칸이 있는데 이제 다이아고날에서는 그냥 분포 그래프가 있고 오프 다이아고날에서는 이게 스캐터 플롯이 그려진 겁니다. 이거를 이제 페어 플롯이라고 합니다. 좀 더 설명을 말씀드릴게요. 대각선은 단일 변수의 분포. 대각선은 그냥 이제 이 분포가 예를 들어서 이 중앙에 이렇게 쏠려 있는 형태인지 아니면 낙타처럼 이제 픽이 두 개가 있는지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대각선 외의 영역은 산점도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자, 원래 이 16개 중에 단 하나의 칸만 보면은 이거는 2차원 형태의 그래프죠. 근데 이거를 또 4 곱하기 4로 조합해서 그려서 어떤 의미로는 이게 2.5차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차원이 높은 시각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옵션 하나 줄 수가 있죠. 여기서 똑같은 거에서 페어 플랫 휴는 스페시스 이걸 또 색상별로 그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이 위에 있던 페어 플랫에서 이제 휴 옵션 그러니까 이 종마다 다른 색깔로 따로따로 그려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상당히 시각화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장점이 뭐냐면은 이 종마다 분포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 한눈에 보이죠. 예를 들어서 뭐를 찍어서 볼까요? 세이팔 위스랑 페이탈 위스를 보면은 이 세토사는 페이탈 위스가 굉장히 낮게 있구나. 사실 페이탈 위스만 갖고도 이 종의 분류가 거의 될 만큼 이 종들이 페이탈 위스가 확연히 다른 특징이 있다. 이것이 시각화돼서 한 번에 보여지니까 굉장히 강력하죠. 그다음에 페이팔 위스가 중간쯤에 있는 거는 벌시칼라다. 그다음에 페이팔 위스가 굉장히 크다면 벌지니카로 바로 종을 구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 본 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페이탈 랭스, 페이탈 위스에서 품종 구분이 가장 명확한데요. 자, 볼까요? 페이탈 위스, 페이탈 랭스. 요거는 정말 거의 완벽하게 분류가 되네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변수가 모두 작으면은 세토사, 중간에 있으면 베르스칼라, 그다음에 가장 크면 벌지니카. 자, 이렇게 단순히 시각화만으로도 우리가 품종을 구분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성공적인 시각화의 시도였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머신러닝에서는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시각화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시각화를 하는 것은 데이터에 대한 직관적인 해석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처음 받았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대학원생이든 연구원이든 그래서 뭔가 해결해야 된 과업이 있는데 그래서 이 과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처음에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이런 시각화입니다. 시각화를 통해서 데이터의 분포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중요 변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두 개의 변수 간의 관계가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확실히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박스 플롯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스 플롯은 데이터의 분포를 사분위표와 이상치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그래프입니다. 이 사분위표 뭐 Q1, Q2, Q3 그 다음에 이거를 아이리스 데이터에 활용하여서 우리가
변수의 분포 차이를 비교하여서 각 품종의 특징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코드를 한번 볼까요? 자, 박스 플랫. 박스 플랫의 X, Y 데이터에 각각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저는 X의 스페시스, 그러니까 X축에 종이 나오게 하고 Y의 페이탈 랭스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토사의 페이탈 랭스의 분포를 보여주는데, 여기 세 개의 이렇게 라인이 있죠. 이제 각각 볼지니카, 베르시칼라 스페시스, 세토사에 대해서 세 개의 이 직선이 있는데, 이것은 Q1, Q2, Q3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박스 중앙선이 또 있는데, 이것은 미디안을 의미하고요. 또 박스 밖에 점으로 표시된 값이 있는데요. 이것은 Q1, Q2, Q3 밖에 있는 너무 이 특징이 다른 이상치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상치를 뭐 완전히 무시를 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이제 데이터 분포에서 이제 25%에서 75%에 해당하는 그 사이 밖에 있는 것들을 이상치로 간주함으로써 뭐 어떤 머신러닝 모델이 너무 이제 과적합이 된다든지 이런 거를 좀 피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상치까지 박스플롯에서 그려줄 수 있기 때문에 박스플롯이 상당히 강력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히스토그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형 데이터의 분포를 구간, 별로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직관적이죠. 사실은 이제 히스토그램이 가장 간단한 그래프라서 히스토그램을 먼저 설명하는 게 좋을 뻔했는데, 뭐 어쨌든 히스토그램을 지금 약간 페어플랫이랑 박스플랫 다음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스플랫에서는 이 데이터 중에서 하나의 컬럼씩 이제 보는 겁니다. 하나의 컬럼씩. 그래서 여기서 x 이퀄 페이탈 랭스, 페이탈 랭스에 대한 분포만 보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컨트롤 엔터를 하면은, 자, 페이탈 랭스가 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뭐 이렇게 있는데, 자, 페이탈 랭스가 그냥 이렇게 히스토그램에서 이 랭스가 굉장히 작은 것이 사실 카운트가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탈 랭스가 중간쯤에 이렇게 카운트가 또 많이 있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세 가지 종이 있잖아요. 특정 종은 페이탈 랭스가 굉장히 작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히스토그램만을 통하여서도 뭔가 이렇게 다양한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이 어떤 종들은 페이탈 랭스가 굉장히 작구나 뭐 이런 것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히스토그램을 통하여서는 이 분포의 형태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치우침이 얼마나 있는가 굉장히 중앙에 다 몰려 있을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어, 한 이 몰리는 위치가 두 군데일 수도 있죠. 페이탈 랭스가 작은 거, 중간 정도 있는 거, 이렇게 분포에 대한 거, 치우침이나 분산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 다음에 KD 플랫인데요. 연속형 데이터의 분포를 부드러운 곡선으로 표현하는 밀도 함수입니다. 밀도 그래프입니다.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수학에서 참 커널 좋아합니다. 커널 함수. 어쨌든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이 히스토그램이 너무 막대로 딱딱하게 있잖아요. 이거를 좀 더 연속적인 그래프로 그려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샘플마다 그 그래프 하나를 이제 대응시켜가지고 이것들을 사실 더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 수학적으로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히스토그램에 비해서 KD 플랫은 그냥 부드러운 곡선으로 표현된 밀도 그래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서 페이탈 랭스를 그렸죠. 밑에서도 KD 플랫, 페이탈 랭스에 대한 KD 플랫을 그리면은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자, 확실히 위에 히스토그램보다 지금 부드럽게 이 분포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